네, 앞서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잠깐 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중국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연주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IPO 수급 조절로 수급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오후 IPO 실시가 3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좀 증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마도 1월 말 전까지는 실제 IPO가 실시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IPO 심사가 통과한 기업은 50개로 그중 상해거래소 6개, 중소형 20개, 차스닥이 24개인데요. 그중에 이제 섬서석탄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섬서석탄은 오는 금요일 날 이제 인터넷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약 100억 위안 정도 자금 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국 증시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은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중국 GDP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증시 반등은 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 수급 부담은 좀 완화가 됐는데 단기적인 영향을 그칠 것이다. 다만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하면은 또 부동산 시장이 많이 문제잖아요. 부동산 규제 우려감이 다시금 또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네, 춘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부동산 수요가 좀 재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주택 착공 증가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정부의 유동성 조정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림자 금융 및 지방 정부, 부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4분기에도 유동성 공급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절 전에는 자금 수요 증가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춘절이 끝난 2월 중순 정도에는 재차 유동성이 흡수되어서 계절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도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상반기와 달리 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이제 실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한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즉 IPO라든지 증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물가도 안정적 수준이기 때문에 유동성 규제 정책 강도는 그렇게 크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대신증권의 성연주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